여우님 말대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고민해보고 노력해볼게요. 근데도 안 되는 사람들도 분명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는 여우. 안녕하세요. 제가 요즘 안 좋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막 살자 생각 등 이런 사실을 부모님께 꼭 알려야 하나요? 어린 친구인가요? 근데 어리지 않아도 좀 너무 우울한 상황이 됐을 때 막 그냥 뭐 막 이렇게 막 뭐 혼자서 이렇게 고민을 막 하잖아요. 좋아요. 우울해. 아, 막 살자 하고 싶어. 막 해자 하고 싶어. 위험한 생각 막 해. 좋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일단 나한테 고민을 가져오는 이유는 뭐예요? 그걸 이겨내고 싶어서잖아. 그랬을 때 이걸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지금 내가 고민하고 있는 것에 반대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말 그대로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최대한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긍정적인 것들을 둘러보고 찾아내고, 그리고 긍정적 방향성으로 내 인생을 천천히 구상해 나가고 만들어 나가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좋아요. 좋아. 그런 건 좋은데 내가 해주고 싶은 얘기는 이거야. 여우님 말대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고민해보고 노력해볼게요. 근데도 안 되는 사람들도 분명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는 도움을 요청하세요. 내가 양쪽 다리가 부러졌어. 화장실을 가고 싶어. 도움 받잖아. 똑같아요. 정신적 문제가 신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눈에 보이는, 가시적으로 보이는 어떠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도움을 받지 않고 혼자의 힘으로 뭔가를 하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정신적인 것들이 다 꺾이는 거는 내 두 다리가 꺾이는 거랑 똑같아요. 혼자 힘으로 걷지도 뛰지도 못하는 상황인 거라고. 그런 상황일 땐 어떻게 해요? 주변에 친구나 가족들이 부축해주고 도와주고 하죠. 혼자 힘으로 된다면 너무나 좋겠지만 내가 고민해보고 해봤는데도 안 되겠으면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특히 어릴 때는 부모님이 가장 좋겠죠. 왜? 나의 경제적인 부분이라든지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분들이니까. 저런 부분들은 어떠한 뭐 감정적 요동 뭐 이런 걸 떠나서 그냥 병이에요. 병. 병원은 어떻게 해야 돼요? 병원에 가야죠. 병원에 가면 뭐가 나와요? 병원비가 나오죠. 현실적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가장 나의 현실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부모님일 거고. 도움을 요청하셔야죠. 다만 부모님에 의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집도 있어요. 그러면 부모님한테 도움을 요청할 수가 없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혼자의 힘으로 이겨내야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도와줄 수 있는 곳을 찾기 위해 시간을 써야 돼요. 이렇게 구글 같은 데 검색하면 이런 정신적 문제들을 도와주는 기관들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그 기관들이 다 정상 작동을 하냐? 그건 또 아닐 거예요. 선생님들한테도 요청해보고, 근데 그 선생님들도 무조건 열심히 도와주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학교에서도 꼭 우리 담임선생님이 아니더라도 다른 선생님한테라도 도움을 요청해 보세요. 아, 이 사람은 진짜로 선생님 역할을 잘하는 분이다 생각하는 분에게 직접적으로 요청을 좀 해보세요. 도와주는 분들이 분명 계실 거예요. 자, 내가 해줄 얘기는 다 했어요. 지금부터 극복할 수 있냐 없냐는 본인의 의지와 노력에 달렸어요. 알겠어요? 내가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건 없어요. 이제 그걸 극복할 수 있냐 없냐는 본인의 의지와 노력이에요. 뭐 극복하지 못하면 남들보다 뒤처지고 주저앉을 것이고, 극복한다면 오히려 누군가보다 더 앞서가고 날아갈 수도 있겠죠. 원래 인간은 있잖아. 큰 어려움이 오잖아. 그걸 이겨내면 큰 성장을 해요. 나는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크나큰 고민이나 어려움에 부딪혔다면 그거는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항상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세상 모든 것은 양면성을 가졌어요. 큰 단점은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큰 어려움은 큰 성장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 모든 것들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새끼, 임마, 이 새끼. 징징거리고 있을 시간 없다, 임마. 아따, 갱년이 말 뒤지게 잘한다. 뒤지게 잘해. 파이팅. 착하게 살면 돌아오는 게 맞을까요? 아니요. 착한 건 누가 정하는데. 본인이 행하고 있는 선이 절대선이라는 확신이 있어요? 예전에 어떤 사람이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이거. 아프리카로 먹을 걸 나눠주러 간 거야. 착한 일을 하려고.
그래서 돈을 되게 많이 써서 먹을 걸 잔뜩 샀어. 그다음에 아프리카 가서 먹을 걸 나눠주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아프리카에 못 먹고 사는 애들이 개인의 돈으로 다 줄 만큼 수가 적을까? 아니죠. 엄청 많잖아. 그래서 음식을 막 나눠주다 음식이 다 떨어졌어. 근데 그걸로 인해서 서로 먹을 게 부족해지니까 누군 받고 누군 못 받고가 돼버리니까 자기들끼리 싸우기 시작했어요. 때리고 빼앗고 그러면서 실제로 꽤나 큰 싸움이 됐어요. 그 사람은 착한 일을 했을까요? 착한 일을 했으니까 칭찬을 받았을까요? 꽤나 큰 분란이 일어났거든. 그리고 질책도 당했어요. 이게 선함에도 책임감이 따르는 법이거든. 왜냐면 세상에 절대 선이 없어서 그래. 과연 선하면 돌아올까? 착한 사람한테는 상을 줄까? 이것이 되게 함정이 많은 말이에요. 권선징악 뭐 이런 거. 불법 같은 나쁜 일을 저지르지 않는 이유는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죠. 만약에 법이 없다면 나쁜 일로라도 돈 벌 수 있다면 다들 하지 않을까? 그런 강제성이 있어야 그냥 이렇게 착하게 사는 건 거거든. 그러니까 착함의 기준이 애매하죠. 그러니까 뭐 절대선 절대악 이런 거는 좀 없는 거야. 쉽지가 않아 그런 게. 착한 게 살다 보면 돌아올까요? 과연 내가 정말 모든 이들에게 착한 사람이었을까? 내가 했던 그 행동들이 정말 선이었을까? 돌아올 걸 기대하고 착하게 사는 건 위선이죠. 그래. 착하게 사는 건 상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그냥 양심의 영역이야. 내가 방송에서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이 사회가 유지되고 굴러가는 이유는 법의 영역이 아니에요. 법이 존재하기 때문이 아니라 양심의 영역이야. 거의 7대3? 아니 8대2? 아니 9대1이라고 해도 나는 부족하지 않다고 봐요. 법이 정해줄 수 있는 거는 어디까지나 굉장히 일부분이고요. 결국 이 사회가 구성하고 세워지고 유지되는 이유는 인간들의 어떠한 양심적 부분 때문이거든. 나는 그렇게 생각해. 어디까지나 착한 일은 양심의 영역이에요. 양심의 영역. 돌아올 걸 생각하고 하는 게 아니야. 내가 느끼기에 잘못된 행동이라서 안 해. 이 정도인 거지. 그렇게 생각한다.